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잠깐은 눌릴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눌리는 건 아니고 이제 용수철처럼 튀어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작용, 반작용이 좀 생길 수 있고 그 여파가 뭐 중소형 아파트라든가 이제 수도권 아니면 이제 지방보다 이제 수도권 쪽에 이제 좀 고가 아파트보다는 이제 중저가 아파트 쪽으로 네. 좀 오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흐름은 좀 그런 식으로 저는 계속 보고 있고 이제 그런 기사도 이제 나온 것 같거든요. 요약하면 그거잖아. 네. 떨어지고 쉬요, 안 떨어지고 쉬요. 그러면 이제 대출이 세요, 금리 인하가 세요.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치, 딱 그거지 뭐.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대출이 좀 세 보일 수 있는데 대세는 이미 정해진 거 아닙니까? 정해진 미래인데 뭐. 정책이나 이런 거는 그 정해진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그 속도나 이제 크기를 좀 세기를 약간 조절하는 거지 그스를 수 없는 거죠. 그스를 수 없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스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하반기에 집값이 떨어지면 금리를 정부가 가상금리를 막 압박을 해가지고 엄청 빡시게 올리면 약보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확률은 낮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취지에서 뭐 금리를 마냥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국 부동산원 네. 기준인가 보네요. 네, 뭐 네. 데이터는 네, 이따가 네, 네. 마구쌤님이 보여주시겠지만은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이렇습니다. 이 정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 예, 많이 안 좋아졌고 이게 하락이 아니라 상승률이 많이 줄었죠. 사실 대출 금리가 8월 달에 1% 정도 올랐거든. 그러면 1% 정도 오르면은 부담이 많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거죠. 대출 규제는 두 개잖아. 한도를 줄이느냐, 금리를 올리느냐 이거잖아요. 네. 금리도 올리고 한도를 줄이니까 당연히 이제 주춤하죠. 그러면 주춤하면 이제 거래량이 줄고 심리 죽고 거래량 줄고 이런 순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파는 사람들이 싸게 팔기 시작하면 금매를 던지기 시작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소위 말하는 그들이 바라는 매일매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급락, 떡락, 서울 최소 40% 빠져야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 40%? 언제쯤 빠지는 거야 도대체? 작년부터 맨날 들었는데. 아니 한 번 빠진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접하게 거의 아유. 2022년 말.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맞아요. 그 이후에 맨날 빠진다 그랬잖아. 언제 빠지는 건데? 맞아요. 아니 근데 더 웃긴 건 실제 그렇게 빠졌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또 못 사잖아요. 못 사. 더 떨어진대요. 안 사. 더 떨어진다고 못 사고 실제 한 뭐 30%, 35% 이렇게 뭐 어떤 데는 이제 한 그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못 사니까 더 문제지. 더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분들은 떨어져도 못 사고 안 떨어져도 못 산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참 올랐을 때 이제 사는 경우가 많고 한참 올랐을 때. 네, 그분들은 그래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같은 네. 선동꾼들이 네네. 투기꾼. 투기꾼이나 이런 네. 사람들이 순진한 네. 일반인들을 가스라이팅해서 네. 등쳐먹는다. 네. 그치. 네. 그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야지. 불나방처럼 뛰어들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최근에 좀 그래, 본 나쁜 사람이야. 넌 우두머리 수개, 예. 수계. 수개. 잡아가라. 그리고 조력자들. 네. 뭐 이런 거. 맞아요. 그 책에서 좀 봤는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면 왠지 자기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안 좋다. 맞습니다. 안 좋다. 더 떨어진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른다, 뭐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왠지 영업사원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뭔가 제가 맞습니다. 저 얘기를 듣고 뭔가 이제 꼬임을 해서 뭔가 이득을 있겠구나 이런 이제 느낌들 있잖아요. 근데 안 좋다고 하면은 왠지 나를 걱정해 준다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게 내용이 있어서 저도 이거는 좀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좋아질 거다, 뭐 좋다, 집없는분들은 사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유 저 선동꾼들, 영업사원들, 사기꾼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고 또 이제 몇몇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더 떨어진다, 폭락한다, 조심하셔라 그러면 아 나를 너무 걱정해줘서 저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너무 좋은 분들이야. 이렇게 또 인식을 하니까. 사실 그게 더 반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반대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더 진실을 얘기하는 거고, 그분들이 이제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인식을 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또 최근에 문제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집값은 거품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좀 좋아하고. 오늘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여. 이렇게 이야기하면 걱정해 주는 것 같은데. 뭐 하고 왔냐? 막 이러면은 이러면은 걱정 안 해준 것 같고, 그렇죠. 다른 거 같고, 이런 느낌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이 또 이런 거죠. 이제 뭐냐면, 너 얼굴이 안 좋아졌어 이러면 더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안 좋아진다면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집값이 좋아진다면은, 아이, 뭐 그런가 보다. 쳐다도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회수도 그런 거야. 유튜브 조회수도 집값 떨어진다, 안 좋다 하면은, 이거 뭐지? 하고 보는데, 집값 좋아진다, 한다면은, 아이,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풍랑 유튜버나 이런 거에 훨씬 더 조회수나 이런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는 근데 썸네일 하다가 어차피 결론은 다 똑같잖아. 됐고요. 결론은 똑같은데 썸네일 하다가 번개 넣으면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와. 번개 넣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 막. 프레이는 맞아요. 뭐 이런 거 넣으면 많이 네. 나와. 프레이는 항상 해폭탄 넣잖아요. 해폭탄. 그렇지. 해폭탄. AI들이 다 입을 벌리고 있어. 뭐 이렇게. AI. 썸네일 너무 편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거에 좀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긴 해요. 뭐 망했다 이런 거. 그치. 뭐 잘 안 되거나. 뭐 좀 이런 거. 망필이 나야 돼, 망필이. 최진근 대표님 네. 최근 조회수 잘 나온 게 카페 적었습니다. 카페 이렇게 해서 돈 벌었습니다. 이러면 아마 그렇게까지 조회수가 안 나왔을 건데 접었다 그러니까 이 새끼 그러니까. 꽃이다 이러면서 이제 맞아. 전세값도 이제 뛰고 있고 이사철에서 전세가 뛰고 있고 매물 부족에 월세 시장도 이제 불안하다는 이제 기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이거 다 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대출 규제 나오고 또 전세자금 대출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이제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또 매매 시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뭐 10억, 20억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7억대, 5억대 이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요런 좀 아파트 쪽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좀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도 매물 부족에 월세 시장도 불안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 최근에 요거 기사랑 맞물려서 오피스텔 월세도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어요. 이건 제 기사 갖고 온 건 아닌데 네. 네, 오피스텔 월세가 저도 이제 갖고 있는 오피스텔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월세가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거의 한 7, 8% 서울에 있는 거의 서울 수도권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수익률이 사실 7, 8% 정도 임대 수익률이 7, 8% 정도면 대출 없이 7, 8% 정도면 사실 대출을 활용하면 그게 한 거의 한 10%가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그 7, 8%대 이제 금융 상품도 사실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도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고 향후에도 좀 더 높아질 여지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집을 사는 거는 네. 선택이에요. 네. 그 선택. 집을 안 살 수도 있잖아.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요가 없다라고 보면은 매매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높은 가격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 떨어져야 사죠. 계속 떨어진다 그러니까 안 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그 매매를 선택을 안 하면 실거주는 필수잖아요. 필수고 이제 매매는 선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매를 선택 안 하면 임대로 가는 거잖아요. 임대료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뭐냐면 임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공급이 충분하면 매매가 떨어져야 돼. 2012년처럼. 그렇죠. 매매가 떨어져야 돼. 2012년처럼. 근데 이제 전세도 오르고 매매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이게 세 개가 다 오르고 있잖아요. 공급이 엄청 부족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2012년이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 2012년은 매매는 마이너스 1인데 전세가 플러스 3이었어. 그래서 플러스 2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세도 1, 매매도 1이란 말이죠. 그래서 2라는 거예요. 똑같이 오르는데 그렇지. 그런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수요를 볼 때 매매만 보면은 안 되고 매매하고 전세를 같이 해서 그래서 지수를 매매 플러스 전세 나누기 2로 보면은 항상 올랐어. 금융위기 빼고는. 돈이 늘어나는 만큼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매매 전세하고 이게 오르는 게 오피스텔도 오르는 게 뭐냐면 대체재잖아, 대체재. 대체재가 오른다는 거는 그 대체재 말고 원래 있던 그게 자체가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주택 공급이 되게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근데 올해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그 공급이 부족하다고 바르게 오르는 게 아니라 서서히 달궈져서 올라간단 말이지. 왜 그런지 알아요? 2년마다 임대를 갱신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4년으로 늘었잖아요. 서서히 달궈지는데 대신에 엄청 오래 가는 거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치. 이게 6개월이나 1년이면 임대 기간이 엄청 빨리빨리 반응할 거야. 근데 이제 2년, 4년 동안은 솔직히 이제 5%만 올려주고도 버틸 수가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4년 됐을 때 이제 그때 반응이 오는 거지. 집을 살까? 계속 전세를 살까? 이런 반응이 늦게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25년, 2006년, 2007년 이런 이렇게 점점점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슈퍼 사이클 초입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은 적어도. 단어가 더 세졌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이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폭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2012년부터 12년 말부터 올랐잖아요. 서울이 8년 동안 하는데 초반에는 되게 천천히 갔어요. 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만들어진 거죠. 서서히 오를 겁니다. 서서히.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속도가 붙으면 그때 다 팔고 아디오스 해야죠. 마지막
마지막 하지 안 남겨놓고 다 말해. 마지막 페이지입니까 이제? 아. 인생의 재테크 시장에 이 지긋지긋한 부동산 시장이 압구정동으로 가야지. 아, 농담이고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방향을 틀었고 이게 엄청나게 큰 사이클에 초입에 진입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갈 거다. 최소 5년 이상 갈 거다. 서울은 지금 현재는 1주택이나 1주택은 선이요. 다주택은 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정신적으로 선수가 아니면 왜 이런 얘기하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은 불행히 18만 회원 중에 12만 명은 다주택자들인데 그냥 그 잠수 타고 있는 거고 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보면 1주택이나 뭐 갈아타기, 상급지, 막 하기 다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분들한테는 이제 현실적인 게 일단 하나 좋은 거 똘똘한 것부터 해라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저는 1억밖에 없어요, 2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가면 돼. 빨리 뿌려야, 빨리 뿌려야 되잖아. 뭐라고 물어봐요? 빨리 분양권 좋은 거 하나 빨리 내놔요. 경기도 외곽에 분양권 그거 어디 있어요? 빨리 내놔봐요. 양주로 가요? 준수도권 빨리 내놔. 아, 양주 한 명 들어가면 양주 알려줘요? 막 이렇게 막 이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는 젊은데 돈은 없고 해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한번 불려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 찾아봐야 되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모였다 한 2, 3억 있다 그러면 이제 망고쌤한테 물어보면 알려주죠. 그렇죠. 네. 네. 그때 강의 되게 재밌었어요. 서울에 신축을 해라 뭐 이런 거. 벌써 그것도 많이 올랐어 그때 얘기한 거. 아 진짜요? 많이 올랐어. 아, 지금 요즘에 어깨 뽕 들어갔잖아 그래서 아, 자신감 생겼잖아. 일단은 봐라. 봐라 엄마 내가 뭐라 했노 이렇게 여기 간다 했지. 간다 했지 막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그 시기마다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 일반인이라 그랬어 분명히 선수고 나는 선수에 입문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거 다른 약간 시기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미 다 이제 세팅이 되고 이제 월세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예 애당초 그냥 돈이 없다. 그냥 진짜 소액이다. 이러신 분들도 또 이렇게 좀 저평가 저렴한 데가 아직도 여전히 있으니 이제 그런 데도 참고할 만하다. 이제 그렇지.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이제 계속 갈아타고 똘똘한 채로 갈아타는 게 요즘 트렌드고 또 그게 이제 맞는 전략인 건 맞는데 또 이제 그게 또 상황에 따라 또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미 이제 세팅이 다 이제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네. 이제 월세 받는 거 위주로도 이제 좀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뭐. 어차피 우리 베리 몸이잖아요. 팔 수도 없어. 어떻게 방법이 없어 지금. 살아남아야지. 근데 살아남아야지인데 사실 우리 아예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뭐 역전세도 별로 없었어. 그냥 옛날에 네. 산 사람은 역전세도 거의 네. 없었어.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좀 생각 많이 바꾼 게 전세 안 하고 이제 다 월세로 지금 다 돌리고 있어가지고. 현금 흐름 확보에 좀 집중. 네, 요새 이제 현금 흐름 확보에 이제 집중했고 이제 좀 그렇게 좀 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저도. 왜요? 슬슬 이제 좀 준비해야죠, 저도. 아, 이제 떠날 준비하시는 지금 떠날 준비해야죠. 집에서 따박따박 현금 좀 어떻게 네. 이런 거 자꾸 요구하는 거지. 학업비도 들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카페 접었으니까 아니 그 빨리 뭐 충당해라. 애들 학원비가 한 달에 300씩 들어가는데 한 5, 600은 들고 와야지. 뭐 이런 거지. 집 팔아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계속.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일을 좀 더 줄이려고 줄여야 될 것 같아. 일을 좀 여기서 더요? 네, 더 숨 마시고 살라고. 아 여기서 어디 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이 되게 맞는 게 지금 다 18만 명 구독자 중에 한 12만 명은 지금 열심히 지금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 유튜브 안 봅니다. 열심히 지금 직장 다니고 있어요. 에이 후랭이 그 봐봐야 집만 늘어나 막 이러면서. 아, 이 새끼 거 봤다가 울렸다 막 이러면서 여전히 하고 있네 막. 이 새끼 뻔뻔하네. 아, 이 새끼 막 이러면서 아이 짱나 이러면서 그 다시 추천하지 않음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 새끼 끝을 다시 추천하지 마세요. 나중에 규제 풀리면 이제 그때 꺼내보려고 취소는 안 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어봐. 그때 이게 어디 갔었지? 이 새끼 거를 더 이상 추천하지 않으면 유튜브에 기능이 있잖아. 진짜 보면 그 예전에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구독자 많으신 분들 조회수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네, 네. 활성 사용자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이게 다 다주택 네. 위주로 했던 분들은 이게 다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셔가지고 열심히 현금척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또 한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또 이렇게 막 약간 소액 창업 이런 것도 또 바람 불었잖아. 맞습니다. 밀키트부터 시작해갖고 맞아요. 밀키트가 이번 장에 처음으로 이제 밀키트 허닥 될 리가 있나? 공장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업도 하고 공장 그렇지 공장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탁구장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수도 없이 내가 많이 맞잖아요. 그 조개구이부터 시작이죠. 90년대 초반에 조개구이. 오, 맞아. 그때 그냥 가게만 있으면 다 조개구이 생겼어. 어, 조개구이 맞아요. 집이었어요. 그게 열풍이 불었습니까 그때? 그렇죠. 조개를 까서 껍데기를 바닥에다 깔아. 그러니까 전시용으로, 딴 데 안 버리고 전시용으로. 이제 바닥에 깔아. 그러면 이제 막 바닥이 조개 껍데기가 전부 다 막 이렇게 굴 껍데기 막 이런 거. 막 그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우후죽순처럼 생기다가 이제 그 또 유행이 사라지면서 또 다 사라지고. 그다음에 춘천 닭갈비 하면 또 우후 생기다가 또 사라졌고. 오 맞아. 그래 다 그런 식으로 보면 생각해 보면 다 살아남은 건 거의 없어. 그러네. 다 그래. 맞아요. 그 탕후루가 그랬고. 맞아요. 탕후루. 카스테라. 대만 카스테라. 후루. 그래, 대만 카스테라는 정말 빠르게 망했죠. 네, 맞아요. 순식간에 망했죠. 맞아요. 다 그런 식이었잖아. 탕후루도 맞아요. 그렇고 그 무인문방구. 무인문가도 요새 잘 안 되나요? 어. 무인문가도? 무인문방구. 애들이 사진하고 가서 놀기만 하냐 시원하니까. 그래, 또 그것만 있어 얼마나 많아요. 다 그런 것들이 생각해 보면 다 이제 사람들이 너무 경제적이라 그렇죠.